사실상 이제 모든 이번 선거의 패배의 책임과 이걸 다 자칫 단일화라는 미명하에 마지막 총알바지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철없는 이준석이 어떻게든지 자기 이미지를 싸게 띄워보려고 돈 안 쓰고 띄워보려고 말 바꾸기를 신나게 시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준석 주변에 사람이 없나 봐요. 펜코 보고 정치한다는 게 펜코를 좋아해서 보는 게 아니라 펜코에 올라오는 글 말고는 이준석이 주변에 보좌관이나 같이 선거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전략이라든지 아이디어를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어떤 작가분이 저한테 토론회 보셨냐.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안 본다. 근데 사실은 왜 그 이후에 나온 것들 그렇죠. 있잖아요. 그런 거 제가 하도 많이 보거든요. 많이 나오니까. 나오니까 보는데, 저한테 이준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일베에 의인하다. 정말 그냥 키보드 워리어하고 살아야 될 애가 정말 그거를 입 밖으로 꺼내놓는 걸 보자 하니 화가 나서 볼 수가 없다. 뭐 이런 것도 네. 있었죠. 중앙일보에 나온 거. 2022년 7월 8일 기사인데 100을 81만 건 분석한 작가가 제도화된 일베 현신, 그게 이준석이다. 진짜 정말 키보드 워리어들이 쓸만한 글을 입으로 그대로 싸지르는 게 이준석이잖아요. 저는 그게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왔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국민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패러디 영화에 보면 이제 쌈마이 터미네이터들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그 터미네이터가 돼갖고 오로지 반란군 수장만 없애버리면 자기가 전쟁에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아무 생각 없이 하나만 보고 달겨드는 불나방 같은 그 쌈마이 터미네이터가 있는데 이준석이 그 생각을 하나 봐요. 근데 이 쌈마이 터미네이터 T3000의 특징이 변신술이거든. 근데 어떻게 변신을 해도 어설퍼요. 갑자기 노무현 전 대통령 팔이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진짜 노무현을 기억하는 민주진영들이 더 학을 띠고 있습니다. 근데 이준석을 바라보던 햄코나 20대 남성들, 70대 노인들 중에 진짜 이준석의 매니아가 있다고 치면 이준석이 이 상황에서 이승만이 아니라 노무현 팔이를 하는 게 표에 도움이 될까? 라는 생각을 해보거든요. 근데 이 무리한 짓을 해요. 선호선, 네. 요거 얘기해 주시죠. 이게 뭐냐면 이준석이 예전에 전 노무현 재단 이사, 선호선 전 하버드 갈 때 자기가 이제 국가장학금을 받았는데 그때 이준석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그냥 과학 형제들한테 주는 장학금이다. 지가 스스로 의미를 폄하를 했었거든요. 노무현 재단 장학금 받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기 그 봉화마을 가서는 뭐 2003년 유학 전 노 대통령이 직접 장학증서 주며 나라 위해 큰일 해라 라고 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호선 전 노무현 재단 이사가 대통령 과학 장학생 제도는 김대중 정부 때 위반을 했고 이준석은 수백 명 중 한 명이다. 특별한 덕담이 없다. 과거에 노무현 장학생이라더니 선거 앞두고는 또 말을 바꾸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노무현 재단에서 선발하는 노무현 장학생과는 다르다. 그리고 이준석은 정말 구역질이 난다, 교활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수백 명의 학생들이 이와 같은 장학금 혜택을 받았고 그 중에 이준석은 한 명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말장난 같은 거긴 한데 보면 대통령이 과학 장학생 제도를 운영했을 때 그때 노무현 대통령이 그 주는 사람이에요. 상을. 노무현 재단은 아니야. 그렇지. 근데 약간 그렇게 요상하게 얘기를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이 천호서 전 이사가 화가 난 건 뭐냐면 이걸 받으면 받았지 왜 특별하게 노무현 대통령이 니한테 얘기한 것처럼 했냐라고 한 거예요. 뭐냐면 여기서 저 노무현 대통령이 저한테 직접 장학증서를 주시면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기억납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새 계속
노무현 대통령 파리를 이준석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구든 뭐 부산에서든, 대구에서는 19번 노무현 전 대통령 이름 불렀고, 부산에서 12번, 전남대 가서는 기자회견에서도 노무현 정신 계승, 나의 궤적과 다르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전 노무현 재단 이사가 얘기한 겁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이런 헌정이라든지 관련된 추모 이런 것들에서 적극적이지 않던 놈이 갑자기 자기가 노무현의 후계에 있느냐. 뭔 것처럼 얘기하는 뭔가 거지. 이런 식으로 이걸 짜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즙을 짜다가 영상에 제대로 걸려버린 거예요. 뭐 이 영상 많이 보신 분들이 있는데, 뭐 이게 이제 참배하는 자, 표정이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이제 눈에다 힘을 줘야 되니까, 눈물이 나와야 되니까, 살짝 시동을 거는 거죠. 슬픈 생각, 막 이러면서. 뭐 그런 식으로 뭐 이런 쇼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 정치를 위해서라고 하면, 뭐든지 다 갖다 쓰고, 흉내내고, 이용하려고 하는 저 따위 정신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금도는 넘지 말란 말이야, 금도는. 응? 그렇죠. 한 번도 진보 진영이나 민주 진영하고 도움되는 일 내지는 그쪽을 동조해서 같이 뭔가를 해본 적이 없던 인사가 왜 갑자기 지금 와서 저런 얘기를 하냐는 거지. 저렇게 얘기하면 노무현 대통령을 그리워하거나 민주진영에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진석이를 오해했구나. 우리 준석이가 사실 따져놓고 보면 진짜 노무현 대통령을 존경하고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를 받들라는 놈이구나 라고 생각할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지. 근데 그리고 제일 좀 짜증나는 거 뭐냐면, 그 일베가 문제가 된 게 뭡니까? 그 5.18 희생자들을 희화화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 희화화하고, 그게 펜코에도 뭐 있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지지를 받는 이 이준석이라는 인간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을 한다? 난 이게 너무 화가 나요. 그리고 이번에 뭐 유세하러 갔을 때 이런 사람하고 사진을 찍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또 뭐 일베 뭐 손가락 동작이라네? 이게? 하여튼 이런 사람들만 지지를 하는 거야. 공개적으로. 이런 사람이 나는 공당의 대표라는 것도 웃기고, 세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혐오를 조장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리고 예전에 뭐라고 했어. 일베나 이런 거에서 노무현 대통령 희화하고 이런 거를 뭐 표현의 자유 침해로 봤다고 그랬잖아. 그래 놓고 지금 와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얘기를 한다? 진짜 사람 같지가 않아 보여요, 진짜로. 그래서 금도를 진짜. 넘은 짓거리라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이승만 박태준 묘역을 참배를 했습니다. 참배를 했지만 분명히 밝혔어요. 공과가 있으신 거는 확실히 하고 가야 된다. 최소한 전직 국가 원수로서 나라의 역할을 한 것도 있고 공도 있고 과도 있는 거죠. 박정희가 경제 발전이 일어나던 그 순간에 어찌 됐거나 그 기간 동안에 통치를 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어떤 업적으로 치부되고 있는 부분, 인정할 수 있는 부분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비민주적이고, 그리고 그 사람 했던 독재를 통해 가지고 피해봤던 많은 분들, 희생됐던 분들의 또 아픔에 대해서는 또 거기에 대한 분명한 지적과 또 거기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항상 이런 것들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자기 평가 내지는 자기가 뭔가에 대한 확실한 의지와 철학을 갖고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놈하고, 이런 식으로 마치 코골이 귀걸이 지 편한 대로 갖다 끼워서 도구로 사용하고 바로 입을 씻어버리는 이따위 싸구려 정치, 이따위 의리 없는 정치들을 이 젊은 놈이 배워가지고, 지가 앞으로 이걸로 10년 만년 앞으로 보수 진영의 중심 세력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는 에라 보수 망하는 차원에서 이준석이 당수해라라고 시킬 수도 있지만 그냥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런 놈은 전개해서 은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스스로 셀프로 은퇴할 수 있는 덫에
자기가 발을 집어넣습니다. 즉 펜코발 가짜뉴스, 거북섬 뉴스 관련된 거를 포스팅을 했는데 워낙에 준석이가 포스팅만 올려주면 써주려고 대기하고 있는 언론이라 수정할 틈도 없이 기사가 나오고 잘못된 가짜뉴스가 이준석 발로 나가버려서 박제가 되는 바람에 이거 허위사실 유포죄를 피할 길이 없게 됐다는 거죠.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경과 과정을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네. 자, 이준석이 인터넷 커뮤니티 FM 코리아에서 퍼뜨린 가짜 뉴스를 본인 페이스북에 올렸는데요. 자,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에 거북섬에 웨이브파크라고 하는 시설을 유치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두고 그 FM에서 펜코에서 FM 코리아, 저는 펜코를 FM 코리아의 그 줄임말인지 몰랐어요. FM 코리아에서 이 후보가 황량한 거북섬을 자랑했다는, 이런 식으로 게시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이준석이 이거를 그대로 인용해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고요. 개혁신당의 이기인 최고위원도 같은 논조로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면서 이재명 후보를 비난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펜코 유저가 팩트체크를 합니다. 아니, 이재명 후보가 자랑한 것은 거북선이 아니라 웨이브파크였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준석에게 이 게시글 빨리 수정을 해라 라고 알렸지만 중요한 거는 이 글이 초창기 글이 초기에 썼던 그 글이 벌써 기사화가 돼서 나가버렸다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그겁니다. 거북섬 국가마리나 항만 지정은 2015년 박근혜가 대통령이고 남경필이 지사이던 시절에 지정이 됐어요. 자, 이재명 지사는 2018년에 당선된 이후 거북섬 활성화를 위해서 2020년 개장을 목표로 세계 최대 인공 서핑파크를 계획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준석은 거북섬을 이재명 후보가 매립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까? 라고 변명을 했지만 최초 게시글에는 그 거북섬을 내가 만들었다고 자랑하니 시흥 시민들은 분노했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의견 청취하는 건 좋은데 그걸 팩트 체크도 안 하고 FM 코리아 올라온 그 게시글 하나를 보고 요거면 되겠다 싶어서 바로 갖다 문 거 아니에요. 그걸로 글을 올렸는데 또 따라가는 또 애들이 이게 뭐 누가 지게지고 장행하니까 저는 똥찌개지고 따라간다고 아무 생각 없이 막 받았으면서 이거 대장동으로 키워야 된다고 생 난리를 친 거예요. 근데 이미 이게 가짜 뉴스라고 밝혀지고 난 다음에 이준석 꼬리 빼기를 하려고 했지만 이미 너무 박제가 돼버린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자들이 다 기사를 써버린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측에서는 이거는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다. 이재명 후보는 거북섬에 관광 유인이 없는 상황을 답하기 위해서 웨이브파크를 유치했고 이걸 뉴스에서 언급한 거다. 이준석을 향해서 사실관계를 확인하지도 않고 정치 공세부터 펼치는 건지 어이가 없다. 심지어 이런 허위 선전의 출처가 엉터리 유튜브 커뮤니티였다면 정치인으로서의 자격도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결국 이거는 실형을 피할 수 없을 거고요. 이거를 통해 가지고 의원직이 날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것만 의원직을 날릴 건 아니더라고요. 명태균 관련해가지고 공천 관련한데 깊숙이 연루가 됐었다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의혹으로 있었는데 관련한 구체적인 검찰 증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선거 끝나고 나면 바로 명태균의 공천 개입건에 이준석이 공범으로 김건희와 함께 달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증거들을 공식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준석이 2022년 국민의힘 대표로 있을 때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관련해서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명태균의 부탁으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도운 정황이 담긴 구체적인 문자 메시지가 유출이 됐습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가지고 명태균이
사모님이 대표님께 전화 드릴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전략공천 주라고 윤상현 의원에게 전화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니까 이준석이 넵이라고 답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김영선이 공천을 받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관여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왜냐면 힘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찍어 눌러가지고 김영선 공천조 할 만큼의 힘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윤석열이 개입됐다는 건 알았지. 알고 있었던 김건희하고. 거죠. 그래서 이게 이준석이 이 부분도 거짓말을 했던 게 뭐냐면은 왜 그 민주당이 지난해 윤석열이 그 말이 많네 당에서 이거 녹취로 공개를 했잖아요. 그때 이준석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아유 나는 그때 당대표로서 공천관리위원회로부터 보고만 받았다라고 밝혔거든요. 근데 아니네. 뻥치시네. 네 명태균한테 알고 있었네. 심지어 공천관리위원장은 윤상현이었고 그 윤상현이하고 다른 의원들을 통해가지고 윤한홍 의원을 통해가지고 이와 같은 공천 거래가 있었다고 하는 점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그 과정 중에 아닌데요 경선하라고 하던데요 라고 걱정스러워서 상의를 할 정도로 굉장히 깊숙하게 얘도 김영선을 공천해 주기 위한 조력을 어느 정도 펼치고 있었다는 거야. 근데 얘 힘으로는 이준석의 힘으로는 윤한홍이나 윤상현이한테 그 공천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입지도 아니었다는 거지. 윤석열, 김건희가 개입하는 거를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 모른 척했고 거짓말도 계속 했죠. 거짓말하고 있다. 정작 그런 놈이 자기 쫓겨나고 나서는 이 정보를 가장 먼저 흘린 놈, 뉴스토마토에 흘린 놈이 결국은 이준석 아닙니까? 이러면서 자기는 몰랐다는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던 거야. 근데 매화나무 심는 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런 카톡 받은 것까지 다 드러났으니 그동안 해왔던 모든 짓거리들이 조작질이고 거짓말이고 핑계였다는 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정말 이런 놈은 진짜로 없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뭐 사진 기사가 있었어요. 요런 사진이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토론하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라는데, 요 사진을 사진 기자가 왜 찍어 올렸을까? 사진 기자도 되게 미운 거지. 네. 사실 이런 거 삐컷이잖아요. 안 올리거든? 내면 안 되는 사진이 내면 안 되는 사진이야. 도의상으로 보면. 근데 미워. 그러면 에라이 내가 찍었는데 뭐 없던 것도 아닌데 올리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이런 사진만 올라와야 돼, 원래.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제 시작합니다 하기 전에 사진 찍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올리는 거지. 올려버리는 거지. 에라이, 씨.